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오늘 이제 장 초반만 해도 출발이 아주 좋았죠. 요즘에 계속 이제 장 출발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특히 시장에서 이제 나온 뭐 2차 전지 호재 뉴스를 타고서 좀 시원하게 따라가나 싶었는데, 근데 장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투매가 발생이 되면서 낙폭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커졌죠. 무려 뭐 장중에 마이너스 4.83%까지도 빠지면서 이제 가슴선을 한 좀 급락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자, 현재는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깃발령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자, 돌파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흔들기를 만들고 나서 돌파를 한다고 했죠. 어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이 개인 투자자들을 고스란히 다 태우고 나서 편안하게 대시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숨막히는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겁먹을 게 아니라 바로 매수에 대한 찬스로 봐야 한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흔들기에서 지난 이 맥점, 저점, 파란 밴드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사셔도 상관이 없다. 걱정 말고 오히려 물량을 더 채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자,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고 일부러 흔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철저하게 예측했던 그 흐름 그대로 정확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장 마감을 또 하고 나니까 또 누군가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치님, 그러니까 2차 전지들 다들 잘 갔는데 왜 오늘 이 에코프로가 가장 약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을 주시던데, 자, 오늘 이제 장중에 다른 종목들을 튈 때 에코프로가 가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소외감도 드시고 가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왜 에코프로가 가장 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을 좀 낱낱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앞으로의 진짜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오늘 시간에 차트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이제 아주 초대형 메모드급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터진 거죠. 미국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인 DT 에너지와 무려 16억 달러, 자, 2조 4천억에 이르는 전력망용 ESS 배터리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저는 이 뉴스가 뜨니까 그러니까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장의 돈줄이 이제 ESS와 그러니까 배터리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슈가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좀 해드렸다는 거죠. 물론 에코프로 자체에서 단독으로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제가 예언을 했던 대로 이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대형 이 호재가 나와 주더라는 거죠. 이번 계약이 이제 저는 2차 전지 업종 전체에 좀 엄청난 좀 기대감과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대형 호재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세를 보면은 이제 열불 터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자, LG 엔솔 가고, 그리고 삼성 SDI 가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종목들은 날아가잖아요, 그죠? LNF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에코프로는 못 갔냐 이거죠. 그래서 뭐 지금 팔고 날아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흔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눈앞의 잔파도에 속지 말고 시장의 거대한 이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LNF가 이제 LFP 공장을 미친 듯이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북미 전력망이랑 AI 뭐 데이터 센터용, 자, ESS의 시장을 싹쓸이해가면 결국 이 핵심 배터리들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원자재가 뭐예요? 리튬이잖아요, 리튬.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에코프로만큼 양극재부터 전구체, 뭐 리튬, 니켈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원자재 공급망을 단단하게 쥐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 그러니까 대안이 단 하나라도 있냐 이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단기 자금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뭐 2조 4천억짜리 ESS 수주 뉴스에 일시적으로 쏠리고는 있습니다만, 대형 수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대량 생산으로 좀 이어지는 순간에 이제 공급망의 최정점에 있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시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가 이제 진짜 폭등 랠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이 파티할 때 나만 소외됐다라고 홧김에 물량
물량 확 던지지 마시고 도망칠 때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섹터 전반에도는 이런 밀접한 좀 연결고리들 그리고 세력들의 이 큰 흐름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지금은 묵직하게 버텨야지 나중에 다가올 진짜 대시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에코프로 도대체 이제 언제 출발하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건데,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에코프로지만 제가 계속 같이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삼성 SDI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삼성 SDI 이 노란 밴드에 왔었을 때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싹 바닥권에서 매수 문자 싹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어디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노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강반등으로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추세 지속형 패턴이에요. 밴드를 타고 가는 대시세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제일 강하게 치고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 SD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월봉을 좀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10만 원대까지 밀렸던 종목이 왜 이게 70만 원까지 올라갔는지를 단번에 오른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걸 이해를 해야 주포들의 큰 그림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죠. 월봉이 뭡니까? 연봉으로 이야기를 하죠. 연봉을 보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N자형의 파동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N자형 파동 제가 예전에 어디서 똑같이 봤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 과거 이제 버블 만들었었던 바이오 버블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대장으로 올라가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연봉상에서 이런 N자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상승이 정말 웃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발생한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 SDI가 고점이 돌파가 될 때 제가 왜 에코프로가 그 뒤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같이 봐줘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있다. 이 대장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무조건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에코프로 똑같이 이 월봉을 소화하러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조정에 우리가 멘탈을 절대 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알테오젠이 어떤 형태로 올랐는지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이야 추세가 많이 밀렸지만 자, 이때가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는데 보시다시피 파란 밴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다음 추세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대시세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 밴드에 대한 이탈이 없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에코프로를 계속 밴드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시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돈줄이 어떻게 돌고 있는 거냐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렸던 돈들이 요즘에 이제 현대오토웨버나 뭐 LG전자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한 차례 또 시세를 뿜어주고 나면 그 뒤에 순서가 바로 이제 대형 수주가 터진 ESS, 그리고 삼성 SDI가 목숨 걸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이쪽이라는 거죠. 이 파생 섹터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한 바퀴 싹 뜨겁게 달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가장 정점에서 포텐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핵심 원자재들, 그러니까 소재 쪽 대장주들이에요. 소재 쪽. 그 이제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산업의 순환매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절대로 자금을 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례적으로 폭등을 시키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남들 다 올라가는 종목 꼭대기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세력들이 다음 바톤을 넘겨줄 이 길목에 지켜서 미리미리 물량을 잘 매집을 해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현재 에코프로 여전히 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떠드는 게 아니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맥점 차트를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자동 로직을 돌려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매집을 한다고 했었던 것들 보시면, 거래 내역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꽤 컸음에도 지금 다 회복이 되고 수익 전환을 하더라는 거죠. 뭐 초기 투자금도 보시면 지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평범한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 맥점 차트를 대입해서 자동 로직을 돌렸더니 결과값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는 종목마다 고유의 주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주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이 맥점 차트라는 건데, 그래서 주포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밴드가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없을 때는 앞에 보면 형성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밴드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런 대량 거래량과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 이건 더 확실한 신호가 되는 거죠. 바로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즉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이 주가가 밴드에 이렇게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차분하게 매집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도 제가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한 내역을 보면은 이제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이 됐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맥점 밴드 이렇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제가 월 4회씩 알아서 분할 매집이 되도록 로직을 설정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매집 횟수에 대한 제한과 금액에 대한 제한을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세력들과 함께 들어가는 국면이 되는 거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확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자동으로 매집을 하고 또 확산이 나오면 수익을 청산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7개월 동안 로직을 돌린 결과값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수치라는 거예요. 제가 딱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는 공포 구간이죠. 여기서 매집을 하고 과열, 환희에는 뭐랍니까? 매도를 한다. 즉 밴드 안에서만 매집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 맥점 차트에는 고스란히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매일 밤잠 설치고 고민을 하는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거래를 하는 거고요.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린 것처럼 철저한 매매 횟수의 제한과 금액의 제한으로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고민들을 맥점 차트가 보완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어디서 돈을 쓰는지 또 어디서는 이렇게 힘을 빼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에코프로는 다시 한번 이 확산의 국면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계속해서 이 주포의 매집 신호가 확실하게 포착이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매수에 대한 타점을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번 급락과 같은 자리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가가 이제 확산 국면에 가면, 과열 국면에 가면, 그때 이제 절대 우리가 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또 제가 수익을 챙기라고 매도 문자까지도 보내드릴 거예요.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했고 지금도 왜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근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